CJ헬로 충남방송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당진 시민들과 함께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5,000포기는 당진 지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서해 중부 지역 미세먼지를 감시할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서산에 문을 엽니다. 산업단지와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측정해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 인구가 2045년 232만 6천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진과 서산, 홍성 등 6개 시군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예산과 태안, 청양 등 9개 시군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충남방송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진 시민 400여 명이 함께해 김치 5,000포기를 담갔는데요. 훈훈했던 봉사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데 모인 자원봉사자들. 알맞게 절여진 배추에 빨간 속을 꼼꼼히 채웁니다.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둘 상자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김장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고 또 이 마음들이 전달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리고요. 이번 김장 나눔 봉사엔 당진 시민과 CJ헬로 충남방송 그리고 현대제철이 함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녹색어머니연합회, 신성대학생 등 봉사자 400여 명이 마음을 모아 따뜻한 정을 보탰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년 김장 봉사를 저희 회사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따뜻한 김장 나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김장들이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온정까지 함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담근 김치는 11,000kg, 5,000포기로 홀몸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등 당진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 간 좋아요. 김치 이제 잘라서 그렇게 해서 먹죠. 충남방송은 지난 2016년 사회공헌 캠프를 출범한 이후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장봉사부터 명절 음식 만들기, 화재 감지기 설치 등 지역을 위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진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나눔이 실천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충남방송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항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 덕분에 따뜻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사랑의 김장 봉사가 잘 마무리되기까진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김장 봉사에 함께해 주신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김장 나눔 봉사에 이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좀 네.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지난해에 이어서 충남방송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마련해 주셔서 네. 아주 이렇게 다채롭고 흥미로운 분위기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배추값도 상당히 비싸가지고 걱정을 많이 그렇죠. 했는데 이런 큰 행사를 치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뭐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네네. 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올해 그 8월 말 현재 네. 53,20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그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계신데요. 지금 뭐 당진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량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 충남도에서도 상당히 네. 성적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진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벌이고 계시는데 당진하면 이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미세먼지라든지. 네. 그래서 환경 분야의 봉사활동을 많이 벌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복지 사업에서도 한 30%가 여기에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권이라든지 청소년 분야, 국제교류, 그다음에 지역문화 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재난재해 네. 봉사단이 또 꾸려져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 포항 같은데 네. 봉사활동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자, 그럼 우리 당진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단체 현황은 한 30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300곳의 봉사 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동서발전, 동부제강, 한전산업, 미래서해에너지 등 기업 봉사단체들도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가 한 50여 곳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도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네네네.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사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사업 네.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역사 유적들이 많습니다. 네. 항일 관련된 네. 그런 역사 유적들이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애국심을 고양하면서 네. 봉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버스 타고 봉사하고라고 하는 그런 교육 볼런티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자원봉사센터가 2021년도에 계속 20년이 됩니다. 네.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원봉사자 1세대들이 연세가 지금 많으세요. 예. 많으신데 지금 뭐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젊은 후세대들이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책자 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발로 걸어다녀서 취재 활동을 통해서 네. 책자를 발간하고 그것을 그 행사 때 모신 1세대 분들에게 헌정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을 네.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행복한 동네는 개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시민 스스로 나서서 읽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는 자원봉사가 제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돈 있는 사람이나 시간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해 중부 지역 미세먼지를 감시할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서산에 문을 엽니다. 산업단지와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측정해 집중 분석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서산에서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령도와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등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설치하는 대기환경연구소인데요. 6개월 정도의 예비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충청권에는 없던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건데 대기환경연구소, 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크게 보면 대기오염 물질의 성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산염과 질산염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성분을 집중 측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밀집한 서해 중부 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곳에는 초미세먼지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개 종류의 관측용 첨단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한미 대기질 공동 관측 등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해 항공 및 지상 관측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도내 화력발전소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충남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3개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 2천여 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축 기준으로 잡은 2015년 9만 100여 톤을 크게 밑도는 수준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2022년 목표 배출량인 2만 6천여 톤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충남도는 배출오염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각 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이 환경설비 개선으로 이어지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는 2017년과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소 등의 배출 허용 기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개 배출업체와 4차례에 걸쳐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안, 보령, 당진 등 3개 화력발전소는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8,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배출량 저감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35% 감축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국가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 이행과 조례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충남도의 인구가 2045년 232만 6천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은 21일 인구정책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 도내 인구가 2025년 218만 명, 2035년 228만 명, 2045년 232만 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간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2045년 천안이 78만 명, 아산 46만 명, 당진 20만 2천 명, 서산 20만 1,000명, 홍성 11만 2천 명 등 6개 시군의 경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나머지 9개의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해 지역 소멸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일자리를, 정체 지역은 학교를, 감소 지역은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각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충남 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 24개월 미만으로 우선 확대한 뒤 내년 11월엔 만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기존 충남 아기 수당을 받다가 연령이 초과돼 지급이 중단된 아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달 말까지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엔 한국어 능력과 취업 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 반해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시설, 정책 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예산군 내 외국인 주민은 4,0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11월 주민등록 인구의 5.1%에 해당합니다. 대흥면 인구의 2배가 넘고 광시, 대술, 봉산, 신양, 응봉면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기업체와 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에서 임금 체불이나 고용주와의 소통, 재취업 등을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2007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12년 동안 지원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거주 외국인 전반을 지원하는 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군도 외국인 주민 현황이나 관련 시책을 보고하는 등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은 21일 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까지 121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 정비,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군은 공급한 수돗물이 누수되지 않고 가정까지 도착하는 비율인 유수율을 기존 75%에서 85%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 배수관과 급수관을 정비하고 누수 탐사를 실시합니다. 또 지하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배수관로를 추가 매설해 수돗물 공급 기반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산 대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6만 111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감소했습니다. 시는 대산항 처리 물동량 급감 요인으로 세계 해운시장 불황, 중국 수출 감소, 하나토탈 등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3사의 정기 수리 등을 꼽았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21일 대산항 유관기관과 기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서산에서 발생한 화물이 다른 항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 삽교농협이 21일 내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내포 삽교 LH 아파트 신축 현장 앞에 들어설 센터는 총 사업비 29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10월 말 준공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과 소매 판매장, 식자재 매장, 문화복지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9 홍성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홍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남양 F&B와 한양 로보틱스 등 1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 간 면접이 실시됩니다. 부대 행사로는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과 적성 검사, 건강 검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내년 3월 30일까지 야생 멧돼지를 집중 포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포획 포상금은 멧돼지 한두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시청 환경생태과에 접수하면 방지단이 현장 확인을 통해 포획 활동이 진행됩니다. 예산군 청년농업인 토론회가 군청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예산군 농어회의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청년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의 가치와 미래 전망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금요일에는 기온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3도, 서산 4도, 태안이 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16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외출하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